제 아이가 아직 안에 있어요. 아수라장이 된 화재 현장 속. 한 아이의 엄마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그녀를 본 한국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용감하게 화염 속으로 뛰어드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잠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핫한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벨라 스털링이에요. 미국의 CNN 국제경제 전문 기자로 런던과 뉴욕을 오가며 세계의 주요 산업과 트렌드를 분석하는 기사를 써왔어요. 17년이라는 오랜 경력 덕분에 업계에서는 꽤 신뢰받는 인물이고, 특히 유럽과 미국의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기사들은 경제계에서 큰 영향을 미쳤어요. 저의 글 한 줄로 인해 한 기업의 주가에 영향이 가는 경우도 있을 정도라 늘 책임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단언컨대 제 관심은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 정도까지였어요. 경제대국을 소개할 때마다 한국? 솔직히 말해 한 번도 진지하게 다뤄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 그저 일본이나 중국의 아류 아니야? 이게 제 솔직한 생각이었어요. 동아시아 시장을 취재하면서도 한국을 제대로 조명한 적은 없었죠. 일본의 정밀 기술, 중국의 대규모 생산력과 경제력은 충분히 분석할 가치가 있었지만 한국은 그저 그 두 나라 사이에 낀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럭셔리 시장에서도 한국산 제품이 눈에 띈 적이 없었고, 대중문화는 일부 젊은 층에게 인기가 있을지 몰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는 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런던 본사의 편집장이 저를 불렀어요. 벨라, 네가 아시아 시장을 다룬 지도 오래됐지? 그렇죠. 일본, 중국은 거의 10년 가까이 분석해왔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 최근 아시아 시장 보고서를 보면 일본이나 중국보다 한국이 더 많이 언급되고 있어. 특히 유럽과 미국의 고급 시장에서 말이야. 한국이요? 설마요. 럭셔리 시장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프랑스 명품, 독일 자동차, 일본의 정밀 기술 같은 건 몰라도 한국이 고급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요? 편집장은 한숨을 쉬며 제 앞에 한 장의 보고서를 내밀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저는 파일을 펼쳤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내용을 마주했어요. 한국산 제품이 유럽과 미국의 프리미엄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와 있었어요. 뉴욕의 최고급 백화점에서 한국산 주방기기가 하루 만에 동인하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프랑스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한국산 특정 식재료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며 없으면 대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두바이 왕실이 한국산 제품을 대량 구매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유럽 제품들을 교체하고 있다. 런던과 뉴욕의 프리미엄 호텔들이 한국산 가전제품을 적극 도입 중이다. 저는 황당했어요. 설마 한국산 제품이 유럽과 미 시장을 휩쓸고 있다고요? 편집장은 제 반응을 지켜보며 말을 이었어요. 네가 그동안 한국을 무시했던 건 알겠어. 하지만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야.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정말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라면 제가 지난 10년간 뭘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유행일까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서도 반신반의했어요. 저는 글로벌 경제 트렌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어요. 한국이 저도 모르게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좋아, 어디 한번 보자고.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곳인지. 그러나 저는 몰랐어요.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일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저는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의심했어요. 한국이 그렇게 발전했다면 일본이나 독일처럼 명확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이미지가 전혀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한국 제품이 유럽과 미국 고급 시장에서 인기를 끈다는 건 단순한 유행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 임무는 그 유행이 단순한 거품인지 아니면 진짜 새로운 흐름인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입국장을 지나자마자 눈에 띈 것은 공항의 모습이었어요. 아니, 여기가 정말 한국 맞아? 제 예상과 달리 공항은 미국 어느 국제공항보다도 깔끔하고 세련됐어요.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 시스템, 정리정돈이 완벽한 대기구역, 그리고 환한 미소로 여행객을 맞이하는 직원들까지. 단순히 현대적인 시설 때문이 아니라 전반적인 분위기가 여유롭고 쾌적했어요. 짐을 찾고 나서 공항을 나서며 런던의 히드로 공항과 비교해봤어요. 런던의 공항은 분주하고 체계적이지만 곳곳에서 피로와 짜증이 묻어나죠. 하지만 여기는 마치 잘 조율된 시스템 속에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느낌이었어요. 아직까진 인상적이었지만 공항 하나만으로 전체 나라를 판단할 순 없었어요. 호텔까지 가기 위해 공항철도를 타기로 했어요.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그렇게 잘 갖춰져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래봐야 일본이나 독일처럼 딱딱하고 기능적인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공항철도 플랫폼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기차가 도착하기 전 플랫폼 바닥에는 정확한 탑승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줄을 서 있었어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기차 내부는 마치 호텔 라운지처럼 깔끔했고 간격도 넉넉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대중교통에서 나는 특유의 불쾌한 냄새가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아니, 이 정도로 잘 되어 있을 줄이야. 서울역까지 가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점점 가까워질수록 고층 빌딩이 늘어나고 네온 사인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한국의 도시가 도쿄처럼 번잡하고 혼란스러울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서울은 생각보다 훨씬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현대적인 건물과 오래된 골목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고 도로에는 최첨단 전기차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하자 저는 예약한 호텔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타기로 했어요. 여기서도 저는 작은 충격을 받았어요. 택시에 카드 결제도 되고 심지어 앱으로 자동 결제가 된다고? 제가 일하며 자주 돌아다니던 런던이나 파리에서는 아직도 많은 택시가 현금 결제만을 고집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목적지를 말할 필요도 없이 앱에서 지정한 곳으로 자동 안내됐어요. 택시 내부도 깔끔했고 운전기사님은 정중했어요. 런던에서 택시를 탈 때마다 배가지를 씌우는 기사가 한둘이 아니었던 걸 생각하면 이 차이는 무시할 수 없었어요. 호텔에 도착하니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조금 혼란스러워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친절한가? 아니면 이 호텔만 그런 걸까? 객실에서 짐을 풀고 나서 저는 본격적으로 취재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유명한 백화점이었어요. 유럽과 미국의 고급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인기를 끈다는 걸 확인하려면 현지 고급 매장을 직접 가보는 것이 최선이었죠. 백화점에 도착하자 예상보다 훨씬 화려한 외관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아니, 이 정도 규모의 백화점이 서울에 있다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명품 브랜드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에르메스, 루이비통, 프라다 같은 브랜드들이 런던이나 파리의 플래그십 스토어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한국 브랜드들이 유럽 명품들과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세상에, 한국 브랜드가. 한켠에는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럭셔리 공간에 당당히 진열되어 있었어요. 단순히 K-팝 스타들이 입어서 인기를 끈 브랜드가 아니라 미국에서 본 적도 없는 세련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소재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미국 고객들이 한국 브랜드 매장에서 쇼핑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백화점 직원에게 물어보니 요즘 유럽과 미국 고객들이 한국 브랜드를 많이 찾으신다고 했어요. 품질이 뛰어나고 디자인이 세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무엇보다 실용성과 감각적인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서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요가 예상됩니다. 저는 백화점 곳곳을 돌아다니며 제품들을 살펴봤어요. 가방, 주얼리, 의류, 그리고 심지어 주방기기까지. 모든 제품들이 예상보다 훨씬 고급스러웠어요. 이게 정말 한국 브랜드라고? 그리고 마침내 유럽과 미국에서 난리가 났다는 바로 그 한국산 주방기기를 실제로 보게 되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한때 저렴한 아시아 제품이라고 무시했던 한국 브랜드가 이제는 뉴욕과 런던의 최고급 백화점에서 주력 제품으로 팔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고급스럽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었어요. 이 제품이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이 제품이 왜 그렇게 인기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직접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한국의 한 유명한 요리사를 만나 직접 이 제품이 사용되는 모습을 볼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그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 정도로만 여겼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생각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이 기기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의 한 유명 레스토랑을 찾았어요. 이곳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미국과 유에서도 점점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현대적인 요리를 대표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곳을 방문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어제 백화점에서 본 한국산 주방기기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레스토랑 문을 열자마자 깔끔한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곳의 손님들 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었다는 점이었어요. 런던에서도 한식을 파는 레스토랑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여기는 분위기 자체가 달랐어요. 단순히 유행을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이 이곳에서 정성스럽게 준비된 한식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아멜리아 씨 맞으시죠? 주방에서 한 여성이 걸어 나왔어요. 그녀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깔끔한 셰프복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그녀의 자신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레스토랑의 총괄 셰프 강민지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당황했어요. 셰프라고 하면 중년의 남성 요리사를 떠올렸는데 그녀는 젊고 세련된 모습이었거든요. 들어오시죠. 제가 직접 주방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따라 들어가면서 긴장감을 느꼈어요. 과연 한국의 주방기기가 유럽의 최고급 주방 도구들보다 나을 수 있을까? 아직까지 저는 의심을 버리지 않았어요. 주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여러 명의 요리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한쪽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한국산 전기 밥솥이었어요. 어제 백화점에서 봤던 바로 그 제품이었어요. 이게 바로 유럽에서 화제가 된다는 그 제품인가요? 네, 맞아요. 민지 셰프는 미소를 지으며 밥솥 하나를 가리켰어요. 이 제품이 그냥 밥을 짓는 기계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이에요. 이건 전통과 기술이 만난 작품이죠. 그녀는 밥솥의 뚜껑을 열었어요. 순간 따뜻한 밥 향기가 주방을 가득 채웠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갸웃했어요. 솔직히 밥이야 어디서나 지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녀의 설명이 이어지자 저는 점점 놀라기 시작했어요. 이 밥솥은 단순한 전기밥솥이 아니에요. 전통 가마솥 방식의 열순환 원리를 그대로 재현했어요. 인공지능이 쌀의 종류와 습도를 분석해서 가장 적절한 온도로 조리하죠. 덕분에 밥맛이 일정하고 잡곡이나 현미도 최적의 상태로 조리할 수 있어요. 그래도 유럽과 미국에서도 좋은 조리 도구는 많아요. 이런 기능이 그렇게까지 혁신적일까요? 민지 셰프는 빙긋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아멜리아 씨, 혹시 유럽에서 완벽한 밥을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녀의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사실 유럽에서는 집에서 쌀밥을 제대로 짓기가 쉽지 않아요.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대부분의 전기밥솥이 단순한 기능만 제공하거든요. 유럽에서 파는 밥솥을 사용하면 쌀이 너무 질거나 딱딱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맞아요. 제가 집에서 밥을 지어보려고 했을 때 실패한 적이 많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에요. 이 제품은 유럽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어요. 누구나 버튼 하나만 누르면 완벽한 밥을 지을 수 있도록요. 그리고 한식뿐만 아니라 리소토나 바스마티 쌀 같은 다양한 종류의 밥도 최적의 상태로 조리할 수 있어요. 심지어 6만 원짜리 제품도 있는걸요. 저는 밥을 한 숟갈 떠서 먹어봤어요. 순간 입안에서 퍼지는 깊은 풍미에 놀랐어요. 단순한 밥맛이 아니었어요. 하나하나의 쌀알이 살아있는 듯한 식감이었어요. 이건 예상보다 훨씬 맛있네요. 민지 셰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녀는 주방 한쪽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거기에는 또 다른 주방 기기가 놓여 있었어요. 이건 또 뭐죠? 이건 전통 장류 숙성 시스템이에요. 그녀는 버튼을 누르자 기기가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하며 장류를 숙성시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된장, 간장, 고추장을 오랜 시간 동안 숙성해야 해요. 하지만 현대적인 기술을 활용하면 최적의 환경에서 빠르게 발효할 수 있죠. 전통적인 방법을 지키면서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한국의 주방 기술은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혁신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주방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직원들이 다급하게 움직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죠? 민지 셰프가 황급히 나가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전력 이상이 생겼어요. 레스토랑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서 주방 기기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이곳은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레스토랑인데 이런 곳에서도 정전이 발생할 수 있나? 하지만 놀랍게도 주방 안에서는 패닉에 빠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직원들은 차분하게 대체 조리를 준비하고 있었고 민지 셰프도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한국산 전기밥솥은 배터리 내장형이라 전력 공급이 끊겨도 일정 시간 동안 작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숙성기기도 자동 백업 시스템이 있어서 데이터가 유실되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유럽에서는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대형 레스토랑들도 몇 시간 동안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의 기술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진짜로 실용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걸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걸 직접 경험한 후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주방에서 벌어진 일을 지켜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직원들은 당황하지 않았고 시스템은 차질 없이 작동했어요. 민지 셰프는 침착하게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방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면 놀랄만하지 않나요? 민지 셰프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솔직히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의 유명 레스토랑에서도 이런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갖춘 곳은 많지 않았어요. 전력 공급이 끊기면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영업을 중단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이런 시스템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건가요? 전부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위기를 대비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술을 활용해 최악의 상황에서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방 바깥에서 또 다른 소란이 들려왔어요. 저는 민지 셰프와 함께 급히 레스토랑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밖에는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레스토랑 앞도로 한복판에 중국인 관광객 몇 명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당황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는 택시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죠?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상황을 살펴보았어요. 그때 한 중국인 관광객이 택시 기사를 향해 격렬하게 손짓하며 빠르게 중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그들이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택시 기사는 당황한 듯 손을 흔들었지만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 대화는 점점 격해지고 있었어요. 아멜리아 씨, 혹시 중국어 하실 줄 아세요? 민지 셰프가 제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다행히 대학 시절 중국어를 배웠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비록 유창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했어요. 조금은요.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관광객에게 다가가 천천히 말을 걸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중국인 관광객은 격앙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이 택시 기사, 우리한테 바가지를 씌우려고 했어요. 미터기를 봤는데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움찔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인 나라였지만 이런 바가지 요금 문제는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한국인들 반응은 놀라웠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한 한국인 행인이 나서서 상황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어떤 중년 남성이 나서서 직접 택시기사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기사님, 여기 미터기 다시 확인해 보시죠. 주변 사람들은 관광객 편을 들며 기사에게 가격이 정당한지 다시 계산해 보라고 요청했어요. 심지어 누군가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택시기사와 한국인 시민들 사이의 대화를 중국어로 통역해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점차 한국인들이 정말로 공정함을 위해 나서고 있다는 걸 깨닫고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결국 택시기사는 요금을 원래 가격으로 조정했어요. 중국인 관광객은 저에게 다가와 조금 머뭇거리더니 작게 말했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보통은 그냥 넘어가는데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주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놀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멜리아 씨, 한국이 조금 다르게 보이시나요? 민지 셰프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네. 저는 한국이 이 정도로 공정한 사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나라는 법과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론 완벽한 곳은 없지만 적어도 이런 문제는 그냥 넘기지 않으려고 하죠. 그때 중국인 관광객 중 한 명이 다가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이곳에 대해 잘 아시나요? 우리는 방금 공항에서 도착했는데 어디를 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저도 한국을 경험하는 중이에요. 하지만 이분께 물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옆에 있던 민지 셰프를 가리켰어요. 그녀는 흔쾌히 관광객들에게 추천할 만한 곳을 알려주었어요. 저는 옆에서 중국어로 통역해주며 안내를 도왔어요. 관광객들은 감사 인사를 한 후 길을 떠났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한국의 시민의식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이 감동적인 순간도 잠시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불이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소리쳤어요. 저는 순간 긴장했어요. 미국에서도 화재는 자주 일어나지만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서둘러요. 이쪽으로. 민지 셰프가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며 말했어요. 저는 그녀를 따라 화재가 난 방향으로 향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작은 카페에서 불이 난 것이었어요. 연기는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카페 직원들과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급히 대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여성이 허둥지둥하며 카페로 다시 들어가려 하고 있었어요. 거기 위험해요. 들어가면 안 돼요. 주변 사람들이 말렸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찾으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얼른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제 아이가 안에 있어요. 방금 저쪽에서 놀고 있었는데 나오지를 않아요.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화재 현장에서 아이가 갇혀 있다니 너무도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울먹이며 털썩 주저앉아 있는 그녀를 본 몇 명의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중 한 명은 근처에 있던 경찰이었고 또 한 명은 카페 직원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기지 않게도 민지 셰프가 앞으로 나섰어요. 기다려요. 저도 도울게요.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순간 숨을 삼켰어요. 민지 셰프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나서겠다고? 평소 그녀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용감할 줄은 몰랐어요. 민지 씨, 무슨 생각이에요? 저기 안은 너무 위험해요. 저는 그녀를 붙잡았지만 그녀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안에 갇힌 아이를 두고 외면하는 건 한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녀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카페 직원 중 한 명도 그녀를 따라 나섰어요. 저도 도울게요. 우리 직원들이 어디 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소방관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발 조심하세요. 엄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안심시키려 했지만 저조차도 불안했어요. 불길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연기가 더 짙어지고 있었어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아니, 몇 시간이 지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곧이어 정말 믿기지 않은 장면이 펼쳐졌어요. 민지 셰프와 카페 직원이 아이를 안고 나온 것이었어요. 아이의 얼굴은 약간 잿빛으로 변해 있었지만 다행히 의식은 있는 것 같았어요. 아이는 겁에 질린 듯 울고 있었고 엄마는 아이를 보자마자 달려가 그를 꼭 안아주었어요. 내 아가 괜찮아? 정말 괜찮아? 아이고 우리 아가.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흐느끼며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민지 씨.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녀가 무릎을 꿇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녀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연기가 좀 심해서. 그제야 저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그녀는 연기에 질식한 듯 기침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다행히 그 순간 소방관들이 도착했어요. 환자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세요. 저는 소방관들에게 손짓하며 외쳤어요. 민지 셰프는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연기를 너무 많이 들이마셔서 산소 치료가 필요했어요. 그녀가 들것에 실려갈 때 주변 사람들은 저마다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진짜 대단하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역시 다르네.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이 그저 발전된 나라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돕고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긴박했던 순간이 지나고 소방관들의 노력 덕분에 불은 빠르게 진압되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정신을 가다듬었어요. 그때 저를 불렀던 엄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셰프님께 꼭 전해주세요. 우리 가족은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드시 전할게요. 그녀는 아이를 꼭 안은 채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어요. 저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그동안 저는 한국이 단지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그들이 왜 강한 나라가 되었는지 직접 목격했어요. 단순한 발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문화, 남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그들의 진정한 강점이었어요. 이제 병원으로 가봐야겠어요. 저는 민지 셰프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녀가 무사하기만을 바라면서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날 있었던 이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지 셰프는 침대에 누운 채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연기를 너무 많이 들이마신 탓에 몇 시간 동안 산소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저는 그녀의 곁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괜찮아요?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 그녀는 가느다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다행히 아이가 무사해서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녀의 말에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 저는 처음 한국에 오기 전까지 한국에 대한 편견이 많았어요. 한국은 단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겨우 살아남은 나라, 경제적으로 성장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아직 부족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곳에서 본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들은 단순히 발전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돕고 한 사람이라도 위험에 처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나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순간 제가 이곳에서 본 모든 것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전통시장과 최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모습, 거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서 느꼈던 따뜻한 환대,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있는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미소를 짓고 있는 민지 셰프까지. 이 모든 게 제가 한국을 잘못 알고 있었음을 깨닫게 해줬어요. 민지 씨,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저희는 그냥 한국 사람일 뿐이에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죠. 한국은 예전부터 그런 나라였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요, 제이슨 씨. 네. 이제 한국에 대해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나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요.
조금이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녀는 만족스럽다는 듯 미소 지었어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병원 관계자가 들어왔어요. 방금 아이 어머님께서 연락하셨어요. 셰프님께 꼭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녀는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요? 그 아이가 방금 깨어났다고 해요. 많이 놀라긴 했지만 건강하대요. 그 말을 듣자마자 민지 셰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저도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는 점이에요. 며칠 후 저는 한국을 떠날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출장을 마치고 돌아가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마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떠나는 기분이었어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문득 민지 셰프와 함께 방문했던 전통시장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오래된 가마솥과 최첨단 전기밥솥이 공존하는 곳.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기술을 접목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가는 곳. 이제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나라, 사람이 사람을 위해 행동하는 나라, 어려운 순간에도 서로를 돕는 나라였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 경험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겠다고.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불안한 화재 현장 속에서 침착히 대응하며 아이를 살려내다니 같은 한국인으로서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저희가 늘상 편하게 써왔던 제품들도 사실은 전 세계를 주도하는 엄청난 기술이 들어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가슴을 울리는 감동 사연 제일 먼저 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더 행복한 시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감동이었습니다.